안녕하세요, 우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트 2, 전체적인 주제는 나느냐, 개인 방송국 사장님, 유튜브에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유튜브 01,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튜브 저도 한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처음 권유해주신 분이 이제 장인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끼가 없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끼 슈퍼 끼어로 뭐 이런 게 있는데 끼가 없어가지고 과연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어, 걱정 반 뭐 그런 두려움 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와이프가 이제 블로그 뭐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느냐, 네이버 블로그에 글 올리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것이 좀 변형해서 영상 올리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해서 용기를 내서 좀 시행해봤고, 처음에 이제 카메라 딱 들어가니까 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 앞에서 이제 자판 두들기는 그 블로그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되게 고민도 많이 되고 용기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초반 그때 진료실 구석에서, 제 그때 진료실 아니었는데 카메라를 처음 들이대기 시작했고, 그때 이 소니 거 A6400, 알파 6400과 이제 마이크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리고 그때는 병원을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기고 나서 좀 시간이 좀 지난 그 타이밍이어서 수술도 많고 진료도 좀 바쁜 그런 나날의 연속이어서 좀 막막했죠. 그래서 일단 촬영을 먼저 하고, 뭐 편집 기술인 게 전혀 없으니까 무료 영상 편집 툴, 여기서 저는 이제 파워 디렉터를 지금까지 쓰고 있긴 한데 이거를 사용하면서 편집을 하고, 이게 아이디어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한 편 한 편 올리다 보니까 조금 그 조회수가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자신감이 들어줍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주제를 선정할 때도 너무 딱딱하면은 관심이 없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해서, 아니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일까 고민도 많이 했죠. 그래서 하지만 좀 잘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의료 부분, 그러니까 주로 제 척추와 골다공증, 뭐 요통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많이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이런 거 만들기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 이런 영상도 되게 많은데 그 당시에도 영상이 있긴 하였지만 만든 것 자체가 좀 허접화했고, 그 당시 제가 만든 영상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1년 됐네요. 조회수는 많지는 않지만 추체 성형수 꼭 해야 되는 진료실 안에서 이렇게 촬영한 걸 캡처해가지고 글자를 쓰고 이제 만들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 좀 많이 진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색함을 깨야 되는데, 이게 내가 카메라로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참 고민을 많이 됐죠. 그래서 다른 분들 보면 먹방 이렇게 카메라 대고 ASMR을 켜서 배경음악 켜서 이렇게 많이 먹는 그런 거나, 아니면 영화 감상에 대한 이런 것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자꾸 하려면은 뭔가 두려움이 생겼고, 이거를 이제 좀 극복하는 게 제일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내다 보니까 궤도에 오른 거죠. 몰입해야 돼서 이제 작업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처음에는 영상 하나 편집할 때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며칠에 걸쳐서 편집하고 자막 넣고, 자막도 되게 오래 걸렸고, 일주일에 한 편 올리는 게, 이분은 일주일에 한 편 영상 드럼 영상 올리는 분인데, 한 편 올린 것도 저한테 상당히 부담이었죠. 그 이유는 이제 기획, 촬영, 그리고 편집, 그리고 뭐 업로드 이런 것들이 모두 제가 해야 되니까, 수술 이후에 피곤한 몸도 되게 육체적으로도 필요했고, 시간을 짬짬이 내기가 좀 쉽지가 않았고, 특히나 조회수가 또 잘 나오는지, 그리고 혹시 올린 영상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좀 겪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의학 채널, 헬스조선 의학 채널에 비해서는 조금 컨셉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되진 않았지만 매일 한 편씩 올리는 그런 습관이 되었고요. 현재 그 척추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양방이 내시경, 그리고 최소 침습 시술, 골다공증 관련 그 외에 척추 질환에 대한 영상을 요일별로 이렇게 테마지어서 주로 내시경 영상이 많은데 테마지어서 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월요일은 척추 질환 관련 논문 리뷰를 하고, 화요일은 제가 수술을 직접 하는 영상을 편집해서 자막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 형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고, 목요일은 척추 케이스 관련된 리뷰, 그리고 금요일은 수술 및 시술 받았던 증례를 공유하고 있고, 토요일은 재활치료 영상 및 최근에는 제 그 생각을 영상을 이런 식으로 담아서 올리고 있고, 일요일은 출근길에 좀 자연스럽게 대화한 척추질환에 대화하는 제 생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이게 매일매일 영상을 어떻게 올리느냐, 그래서 근데 평소 루틴하게 해왔던 것을 영상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은 주제는 좀 무궁무진하고, 또 진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담을 수 있어서 적립식으로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척추 이야기, 개인 채널로서 주로 척추 질환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담고 있는데, 이게 컨텐츠의 한계 혹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온다면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저는 좀 비즈니스 채널로 옮겨갈까도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거는 다른 채널들을 이제 벤치마킹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 만들어야 유튜브 세계에서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쯤 다시 돌아보면은 이게 저한테 다시 물어보면 왜 유튜브를 하게 됐냐, 이제껏 살아오면서 의사 그리고 전문의가 되기까지 고생스러운 그 과정도 많았는데, 하고 싶은 일을 뭔가 하면서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찾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일이 좀 즐거우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엄청난 그 샌드박스 네트워크라고 지금 현재 아까 처음 했던 그 유튜브 신과 이제 거의 비슷한 그레이드로 지금 올라오는 분인데, 유튜브로 이제 거의 수익이 엄청나시는 분이죠. 저는 근데 유튜브를 2년 가까이 해보니까 채널 운영하면서 그 유튜브 자체가 뭐 큰 돈을 벌거나 이런 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본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환자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정보를 얻고 활용한다면은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본업 자체도 큰 지원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부업방. 저는 항상 고민하죠. 가장 잘 통하는 컨텐츠는 뭘까? 그리고 남들보다 좀 빨리 채널을 좀 성장시킬 수는 없을까? 구독자 수는, 우리 조회수는 어떻게 늘려갈까? 근데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변수가 많이 존재하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뭔가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대신 이제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고, 이를 통해서 간절함을 좀 가지고 있다면은 유튜브에서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유튜브 시장 자체를 본업을 버리고 뛰어든다면은 최저시급보다 좀 낮은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적 낭비 및 체력적 낭비도 할 수 있으니까 열과 성을 다해 진심을 다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업은 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뭔가 몰입과 열정을 한다면은 거기에서 자유로운 업무 환경과 최고의 복리후생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프리랜서로 외국에서 작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평소 이제 내성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유튜브고, 예전에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싸이월드, 이런 싸이월드도 현재 다시 복귀하고 있긴 한데, 이런 싸이월드가 페이스북, 트위터로 넘어가고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자체가
모바일에 능숙한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좀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지가 2006년도에 올해의 발명품으로 유튜브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진심 유튜브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즐길 수 있고 배우고 놀라고 흥분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곳이고, 과거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현상이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꿈과 같은 일들이 유튜브에서 펼쳐질 거고, 다음에는 메타버스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유튜브는 쉽사리 이제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당장 카메라 앞에 쓰셔가지고 본인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씩 해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